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쏟아질 때 제 동영상들을 보시면 경제지표들에서 아직은 주식을 매도할 시점이 아니고 아직은 괜찮겠다 이런 계속 의견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지표가 잘 나와졌습니다. 자, 이 제조업 지수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글로벌 증시를 올리고 내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핵심만 간결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의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림의 구매관리자 지수는 이 50 이상이 확장 국면, 50 이하가 이 수축 국면을 나타내고요. 자, 그림 보시면 지난 2001년 IT 버블 당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2012년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고요. 2016년 초에 중국발 부채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는 구간에서 보시면 그 당시마다 이 그림의 ISM 제조업 PMI 지수가 50 이하의 기준선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 그림만 보셔도 주식시장이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구나, 이것을 일단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이 나타나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의 이 전조 현상이 있는데요. 이 50 이상의 확장 국면에 이 지수가 위치하고 있더라도 매달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거의 50에 가까워지고요. 그 이후에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2000년도 보시면 IT 버블이 붕괴하던 당시에도 먼저 50 이상의 확장 국면에서 점점 낮아져서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자, 2007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보시면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50 이하로 근접한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6년 모두 동일한 현상이 관찰됐죠. 이렇게 구매관리자 지수가 50 이상이라도 매달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이 50 이하의 수축에 임박해 있다면 경제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견하는 다른 영상에서 추적 관찰해드리는 이런 경제 지표들과 함께 지금이 주식의 매도 시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 지수가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지수고요. 미국의 400개 이상의 기업의 구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지표를 결정합니다. 자, 50 이상을 확장 국면, 그리고 50 이하를 수축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구매 관리자 지수는 신규 수주에 대한 설문이 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설문이 25%, 다음 고용, 운송, 재고 이런 순서로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한 나라의 제조업 전반 상황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이 지표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시고 이 지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전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지표는 아주 중요해서요. 제가 매달 추적 관찰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이고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그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 이상의 확장 국면에서 매달 이 지수가 하락한다면 다른 경제지표들과 비교 판단을 해보고 주식의 매도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지수가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서는 지수가 매달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역시나 다른 지표들과 함께 판단을 해서 주식의 매수 시점을 타진해 봐야 한다는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일 발표된 이 지표는 어떠했길래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우선 전월 대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4.5포인트였는데 실제 수치는 55.3포인트로 예상보다도 더 잘 나왔습니다. 자, 이 컨센서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누군가가 대충 찍은 것이 아니라 기관의 애널리스트 및 이 전문 기관들이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 예측치를 발표했고요. 이 수치들의 평균입니다. 이런 컨센서스보다 실제 수치가 잘 나오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서프라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반대로 예측치보다 수치가 더 안 나오면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제조업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고요. 그 예상과 달리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확장 국면을 지금 유지를 하였습니다. 자, 이 때문에 만약에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마저 된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까지 이 증시에 반영되기 충분하겠죠. 자,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그러니까 구매관리자 지수 또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다는 것이 또 증시 상승에 유효했습니다. 자, 이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중국의 430개 기업의 구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서 작성됩니다. 마찬가지로 50 이상이 확장 국면, 50 이하가 수축 국면이고요. 중국은 제조업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중국 경기 전체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이 지표가 됩니다. 자, 해당 지수의 경우에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0 미만의 수축 국면에 진입하여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이 고율 관세, 이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둔화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던 지표가 바로 이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였습니다. 그러나 전일 발표된 지수는 자, 그림처럼 50.8로 확장 국면에 확실히 진입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복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중국의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이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전일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나타나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 코스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이 지수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검은색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고 푸른색이 미국 구매관리자 지수의 이제 증가율인데요. 자, 보시면 지난 거의 한 19년 이상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 제조업 지수가 증가해야 우리나라 수출도 잘 된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림은 중국의 제조업 차이신 구매관리자 지수와 우리나라 수출과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을 하여서 이것을 뭐 재가공하거나 아니면 주요 부품을 자신들이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과거 역사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함께 증가를 한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월까지 발표된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8.7% 감소하면서 이 수출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주요 수출국가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회복됨에 따라서 다시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이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림처럼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코스피와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상승할 수 있는 이 기대감이 증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간 모니터링을 해드렸던 일부 지표들에서는 지표들이 좀 부진해서 걱정도 있었는데, 전일 발표된 이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서 우려가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최근 뭐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몇 달째 쏟아져 왔었는데요. 주식시장도 많이 안 좋았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경제 지표를 근거로 아직은 뭐 매도의 시점이 아니고 뭐 폭락에 관련된 지표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위험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의 내용들을 알려드려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부정적인 영상을 보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거나 뭐 부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하다가 말을 바꿨다 등 뭐 전혀 다른 이상한 댓글을 뭐 다시는 분도 많았어요. 저는 뭐 매도를 해야 된다는 등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영상도 안 보고 악플다는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의견을 어쩌다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다 싶어서 경청하고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투자를 할 때 좀 더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이용하여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을은 좋은 의견을 말했던 갑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갑도 마찬가지로 이 보람을 느끼고 서로 좋은 인연으로 친하게 지냅니다. 을은 어차피 이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은 자신이 내린 것이고, 뭐 누가 사라 마라 뭐 협박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결과이든 스스로가 집니다. 자, 그런데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병은 갑의 의견을 들었는데 대충대충 듣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자기 혼자서 이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혼자 투자를 하다가 잘 될 때는 막 역시 나는 최고야 라고 하다가 이 손실을 본 병은 갑자기 갑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잘 되면 내 실력이고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끔 있는 것입니다. 자,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는 이 병과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분들만 이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권방송에서 이 자주 글로 보여드리는 이 멘트가 하나 있죠. 자, 이 영상은 투자 판단에 도움은 될 수는 있으나 제시된 근거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어떠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을 모든 증권 방송과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에서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일까요? 자, 그만큼 잘 되면 내 실력,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 영상은 하나의 도움을 드리는 자료일 뿐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더라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고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